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굉장히 복 받으신 분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런 전체 세레모니를 통해서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나와서 그동안 올림픽 준비를 어떻게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가능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약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가 더 보완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 설명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으면 저는 분명히 올림픽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가운데 있는 큰 사진 한번 보시면 저게 지난 1월 7일날, 8일날 1박 2일 동안 실사를 나왔어요. 대한체육회에서. 서울하고 전주 올림픽을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전국 올림픽이 아니라 전주 올림픽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도 계신데, 올림픽은 도시 이름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주 올림픽이라는 이름은 쓰는데, 다만 올림픽이 우리 전국 전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고 전주시와 가장 긴밀하게 의논하고 또 익산시, 군산시, 우리 14개 시군과 같이 연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날이 제가 잊지를 않습니다. 1월 7일 8일인데 굉장히 추웠죠.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심사위원들 8명 1박 2일간 전북에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현장을 나왔어요. 근데 그날 특히 새만금에 33센터에 갔는데 눈보라가 치고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그 추위를 다 견디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전주올림픽 유치를 기원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완주에 갔는데요. 그 다음날 완주에 갔는데 완주에서는 어르신들이 취타대를 직접 조직에 가지고 직접 오셔가지고 눈발이 막 날리는데 그 취타대를 불면서 그 8명의 심사위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기적놀이 하시는 분이 또 환영했습니다. 무주에서는 태권도원에서 또 많은 분들이 환영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민들의 열망들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1월 8일날 1박 2일간의 현장 실사를 마치고 떠나는데 심사위원장님이 저한테 그래요. 도지사님, 제가 지난주에 서울 실사했는데 전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더 노력하십시오. 라고 심사위원장님이 격려를 해줬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1월 12일 날 유치 신청서를 내고 실사한 다음에 올 2월 28일 날 실사한 후에 서울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는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정식 종목이 38개 종목이 있어요. 38개 종목의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한 표, 회장님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한 표, 76표의 대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날 여러 사정 때문에 61명이 참가를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서울시가 1시간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또 저희 전북이 1시간 동안 프리젠테이션 하고 나서 투표를 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이 놀랐었을 겁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투표 결과가 49대 11. 저희 전북이 승리한 거예요. 사실 그날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다음날부터 사실 또 걱정이에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책임을 우리 전북이 다 떠났는데 만에 하나 유치가 안 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서울이 후보가 됐더라면 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전주가 후보가 돼가지고 떨어졌냐? 그러니까 떨어졌다. 또 이런 얘기를 혹시라도 할까봐 제가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8일날 스위스 로잔에 IOC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며칠 만에 방문했어요. 약 한 달 8일 만에 방문했습니다. 유치도시가 신청되고 이렇게 단기간 내에 IOC 위원장이 만나주겠다 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아까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역시 IOC 위원을 8년간 한 관록이 있다 보니까 IOC 위원장부터 많은 IOC 위원들을 알게 됐고 위원장하고 약속을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49대 11로 승리하는데 이 자리에 체육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체육계에 특별히 계신 분들이 그 38명의 종목단체 회장님들을 전부 1대1로 마크도 하고 만나고 설득하고 또 시군 체육회장님들이 또 만나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노력해 주시고 국회의원님들도 애써주시고 전주시장님 우리 도에 내에 있는 모든 시군 의회 의장님들 의원님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8일날 IOC 위원장을 만났는데 IOC 위원장이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서울을 이겼냐? 그 비결을 얘기해봐라. 또 하나는 그 당시가 탄핵 결정된 지가 며칠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실 4월 4일날 탄핵 결정이 됐는데 4월 8일날 약속은 잡혔는데 탄핵이 되지 않은 채 제가 갈까봐 사실 저는 내심 대한민국 정치의 불안정 문제가 거론될까봐 사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괜찮냐? 정치적으로 안정되냐?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로 설명을 잘 했습니다. IOC가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개 도시가 나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국이 인도, 사우디, 카타르, 이집트, 터키, 칠레,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이런 나라들 중에서 마지막 IOC가 결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IOC가 선정하는 여기는 절차가 나와 있어요. 저희가 IOC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공식적으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이거를 그 세 번째 보시면 집중 대화 단계 라고 가기에는 여기는 우선 접상 도시로 최종 선정이면 집중 대화 단계가 가는데 현재는 두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지속 대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속 대화 단계에 들어서서 세계에 있는 10개 나라와 이렇게 회의를 해요. IOC가 준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개 정도를 압축을 해요. 그리고 실사를 하고 그 중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게 됩니다. IOC가 어떤 결정 기준으로 하냐?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올림픽이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올림픽이면 좋겠다. 또 올림픽을 통해서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고 인류의 연대를 가져오면 좋겠다. 그 나라의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과 연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준을 3가지, 특히 환경 친화적인 거, 지속 가능성, 두 번째가 비용 효율성, 가장 올림픽 신설 경기장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연대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 저희가 가져가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방도시 연대올림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야지 경기장 시설도 줄어들죠. 과거에 2011년도에 대구에서 세계 육상선수권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육상 경기는 다 대구에서 하겠다. 그래서 대구하고 연대를 하다. 광주에서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했기 때문에 수영 그쪽으로 보내겠다. 또 27년에 춘천권에서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경기장을 그대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기장을 4개만 신설하고 33개 종목 중에 나머지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계획서를 내가지고 서울하고 경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3월 8일에 IOC에 갔더니 IOC 위원이 그래요. 4개도 더 줄일 수가 없습니까? 신설을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저희가 경기장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4개 경기장 대한민국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다 서울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과감하게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4개 경기장도 서울에 배치하자. 그래서 경기장을 신선한 경기장을 하나도 없게 하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올림픽을 하고 서울에도 경기를 4개 주면 서울하고도 연대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축제의 무대로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경기장 배치 계획을 다소간에 수정하고 있고 제가 서울시장님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올림픽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길래 환경올림픽이냐?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수촌을 만들어야 되는데 선수촌을 전부 목조 건축물로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동북권에 나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나무들이 40년 이상이 되면 나무를 베려야 된답니다. 왜? 나무가 더 이상 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40년 이상이 되면 늙어가지고 광합성을 못해요. 배내야 돼요. 근데 배내려면 어디 사용할 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북권에 있는 목재들을 최대한 벌채를 하고 순환을 살린 목재를 순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선수촌과 또 여러 경기장 시설의 관중석을 저희가 늘려야 돼요. 기존에 있는 경기장은 있는데 경기장의 관중석이 통상 1000석, 2000석으로 되어 있는데 올림픽에서는 5000석 이상을 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관중석을 늘리는 것도 나무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얘기한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완주에 가면 수소차 있죠? 또 전기차 있죠? 그리고 버스, 대형 이동수단 버스를 전부 무공해 수소차나 전기차를 활용하겠다. 또 모든 경기장에 사용되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저희가 IOC에다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주하면 여러분들 우리 전북의 자존심이 뭐예요? 문화죠. 문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K컬처의 심장이다, 뿌리다,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K컬처를 정말 대한민국의 K컬처를 느껴보려면 전북에 가라 라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많은 공연 시설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많은 공연들이 날마다 계속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특히 내용적으로도 K컬처 심화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2036년에 선보여야 되겠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북을 올림픽 유치를 기회로 해서 K컬처의 성지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우리 전북에 있는 많은 문화적 유산과 자산들이 제대로 조명되고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유산도 많고 무형문화재도 인구 대비해서 대한민국 1등입니다. 이러한 K컬처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펼쳐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기업들의 스폰서인데, 이것들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할 수 있느냐, 또 유치된 기업이 얼마나 사업이 잘 돼서 올림픽에 기여할 만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도와 협력하느냐, 여기에 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하고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최근에 유치가 된 삼성이라든가 LS, 두산, LG와 H100 이런 데하고 철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전북이 동계 유니버시아드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했지요. 무주에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계 올림픽을 하려다가 평창하고 3번 붙었어요. 무주가 3번 다 떨어졌습니다. 평창은 무주하고 경쟁해서 이긴 다음에 3번을 본선 도전했는데 2번 떨어지고 3번째 3수 끝에 평창올림픽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저는 정말 재수하지 않고 2036 올림픽 꼭 좀 유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28일 날 제가 서울에 가서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한체육회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 그날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나온지를 발표하게 돼 있어요. 서울은 오랫동안 85%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사실 제가 올림픽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작년 11월에 조사했더니 60% 정도 나왔어요. 사실 뭐 저 다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되겠냐부터 시작해서, 근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우리 도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2월 28일 일주일 전에는 81.8%까지 올림픽 유치에 찬성한다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요 올림픽에서 개회식, 폐회식을 하는데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회식 어디서 했습니까? 옛날처럼 우리 88 올림픽처럼 큰 경기장에서 했습니까? 세르강에서 했어요. 세르강에서 배 타고 올림픽 개막식을. 지금은 이렇게 그 나라의 문화를 선보이는 최신 기술과 함께 문화를 선보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우리 전국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자산을 최신 기술과 연결해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하려고 해요. 축구 팬들이 걱정해요. 야, 그 잔디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 잔디 위에다가 그게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쭉 깔아가지고 잔디에 지장 안 주게 그렇게 하면서 또 치울 수 있다.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괜찮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 보시면 저희가 경기장 총 37개를 사용해야 되는데 신설 경기장 제로를 목표로 지금 경기장 배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IOC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최초에 냈던 계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 신설 경기장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줄여라 하니까 그 줄이는 과정에서 지금 재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대체 전북이 이 많은 선수단을 수용을 하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걱정들을 사실 하셔요.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 분석을 통해서 한 최종 결론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올림픽은요, 선수단이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무한대로 오는 게 아닙니다. 선수단은 딱 정해져 있어요. 1,500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1,500명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반은 반드시 여자여야 돼요. 지금 딱 정해졌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올림픽 경기를 하기 힘들다. 1,500명 플러스 코치진, 그 다음에 방송 관계자 하면 소위 이분들을 올림픽의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만 명을 어디 이상급으로 수용해야 되냐? 대학교 기숙사 이상에서 수용하도록 IOC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전북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기숙사들 전부 잘 깨끗하게 해서 하면은 충분하고, 그분들도 그동안 그렇게 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은 서울에 여러분들 88 올림픽 아파트 들어보셨죠? 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라고 가장 비쌉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선수촌으로 사용한 다음에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또 선수들을 수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교통도 아시다시피 2029년에는 새만금 공항이 개항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 공항이라든가 KTX라든가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대폭 신속하게 구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도지사 들고 나서 도전하자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곳곳에서 도전하자고 그럽니다.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올림픽 유치하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희가 간절함을 가지고 또 상품이 서울을 이길 만한 상품을 디자인해서 그 다음에는 마케팅하는 건데, 76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님들을 저희가 2달 동안 정말 우리 도민들이 힘을 다 모아서 한 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가장 적게는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사람이 전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했고, 가장 많게는 15명이 한 명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전화하거나 만나거나 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한 분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저 혼자만도 4차례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함이 있으면은 저는 분명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4월 8일 날 스위스 부산에 갔는데, IOC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IOC의 가장 큰 수입원이 방송 중계권이에요. 방송 중계권의 핵심이 TV를 몇 명이 보냐, 이게 중요한데 인도가 14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유치하면 14억 명은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도에 굉장히 약간 호의적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OC 위원들한테, 지금은 전 세계가 SNS로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로 연결되어 있고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돼서 정보가 공유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인도 물리적인 인구 14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큰 자산이 있는데 바로 K컬처의 힘입니다. 근데 K컬처는 푸드, 음식, 무비, 드라마, 또 팝, 음악 전부 다 합쳐서 K컬처를 소비하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75억 명입니다. 그리고 75억이 유튜브로, SNS로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반으로 한 75억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IOC가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라. 14억을 이용할지 75억을 이용할지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하나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위원들이 눈이 바짝바짝 하더라고요. 아직 갈 길이 많습니다. 오늘 이 결의대회를 하는 줄 아세요? 발대식을? 오늘이 올림픽 데이예요. 올림픽 데이. 내년 6월 23일이 올림픽 데이예요. 그래서 오늘 IOC 위원장이 새로 취임합니다. 지금 스위스에서 오늘 저녁 때 취임해요. 기존의 IOC 위원장이 12년 하고 지난 3월에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위원장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 출신의 41살 먹은 여자분이 IOC 위원장이 됐어요. 그런데 41살 드신 분이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행히 유승민 대한체육회장하고 과거에 선수위원 IOC 위원을 같이 했어요. 나이는 한 살, 유승민 위원장이 한 살 많아요. 둘이 친구처럼 굉장히 절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어쩌든지 새로운 위원장이 이제 유치 도시를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먼저는 우리 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결의대회를 하고, 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구도 경기를 해야 돼요. 광주, 전남에도 경기를 해야 돼요. 충청권에도 경기를 해야 돼요. 서울에도 경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온 나라에 분산해서 하여 전국은 33개 종목 중에 그럼 몇 개를 하냐? 24개 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분산하는데 이게 분산되어서 개최되는 도시에서도 각 도시에서도 이렇게 우리도 출정식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다. 그러면 대구, 경북도 거기도 체육회와 그 대구 시민들이 모여서 2036 전주올림픽에서 출정식 해주십시오. 올림픽이 유치가 돼야지 대구에도 경기가 갈 거 아니겠어요. 육상 경기는 종목은 하나인데 선수단 규모는 전체 선수단의 20%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도 할 수 있고, 저는 저희가 유치가 꼭 되면 유치 결정을 언제 되냐? 원래는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IOC 위원장이 새로 뽑히면서 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지연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치가 내년 말이나 내후년 말까지 유치가 되면 36년까지 몇 년 남았어요? 그래도 9년 남았죠? 저는 9년 안에 또 우리가 전주올림픽을 딱 가지고 있으면 남북관계에 변화가 생겨서 남북 평화올림픽도 우리가 충분히 주도할 수 있다. 이런 또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가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천재이고의 기회가 왔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림픽 유치에 정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전주한도 통합 얘기도 하는데 제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래요. 올림픽이 없었더라면 그래도 어쩌든지 가장 중요한 건 전주 완주 국민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도움이 안 될지 판단하죠. 그러나 전주올림픽이라는 엄청난 이벤트가 올해 2월 28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의 전주의 크기와 인구보다는 통합한 이후의 인구와 크기로 만약에 도전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은 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앞으로 전주올림픽 꼭 응원해 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관영 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관영 지사님은요, 그녀로 사는 공전가이자 뛰어난 전략가시라는 생각이 듭니다.